알리, 테무, 쉬인, 비아디, 로보락, 그리고 샤오미까지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국내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은 왜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차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은 찾아봤다는 아토3, 중국 자동차 브랜드 비아디가 내놓은 전기차인데요. 지난 1월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웠는데요. 기본 모델이 3천만 원 초반대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급형이라 여겨지는 테슬라 모델 3 가격 절반 수준입니다. 비아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시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수입차 전시장이 다수 위치한 강남 반포대로의 새로운 전시장을 오픈했습니다.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로보락도 중국 기업입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도 신혼 필수 가전으로 꼽히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륙의 실수 샤오미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을 겨냥해 프리미엄 라인까지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도 애플과 삼성전자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머스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거나 한국 커머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알리, 테무, 쉬인은 국내에 직접 진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위 알퇴시가 이끄는 중국 직구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조 7,772억 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철수했던 미니소까지 국내에 다시 매장을 냈습니다. 올 초 신세계가 소유한 G마켓과 알리바바가 합작 법인을 설립해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함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는 일전에 국내 패션 커머스 에이블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패션 커머스 무신사도 중국 자금을 유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은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한국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국내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OTT 플랫폼은 한국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작품에 대한 투자도 진행했는데요. 한창 중국 OTT가 한국을 겨냥할 때는 백지수표를 내걸며 작품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 지리산, 여신 강림, 빈센조 등의 드라마가 중국 자본이 투자한 작품들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토록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중국 국가 경제의 3분의 1가량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내수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2024년 4분기 가계 소비가 중국의 경제 활동에 기여한 비율은 29%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대중국 봉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틱톡 이슈로 대변되는 기술 봉쇄 정책에 이어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고관세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암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는 시행 하루 전 전격적으로 유예가 결정된 반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2월 4일 자정을 기해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의 10%를 더해 평균 3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에는 $800 이하 대미니미스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소액 수입품에도 하나하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만들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계산인 건데요. 결국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메시지인 거죠.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석탄, LNG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등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을 둘러싼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소비재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확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중국에 유리한 시장입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에 위치해 있죠. 글로벌 문화가 된 K컬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비해 관세 정책도 유리하고 GDP 10위권에 머물러 경제력과 구매력 또한 충분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비아디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 8%를 본사가 부담할 정도라고 하죠.
중국 기업들이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낮은 신뢰가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품질 이슈, 개인정보 유출 등이 꾸준히 언급됩니다. 중국 패션 커머스 쉬인은 작년 국내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했는데 최종 학력, 결혼 유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이벤트가 논란이었습니다. 3만 원이면 한 벌 구매가 가능해 가격 경쟁력은 높지만 품질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이 밖에도 알리, 테무에서 산 제품의 품질 이슈는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인 비아디, 로보락, 샤오미 등에는 중국 브랜드란 이미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가의 첨단 제품에는 성능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시장에 비유하면 삼성은 현대 기아차, 그리고 애플은 테슬라, 비아디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라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 어디까지 진출하게 될까요?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